네, 안녕하세요. 사주로 풀어보는 우리 아이 교육법 시간입니다. 오늘 살펴볼 아이는 15살로 중국에서 공부하고 있는 남학생입니다. 아마 한국에서 학교를 다니면 중학교 2학년일 텐데요. 이 부모님과 함께 이 중국에서 생활을 하기 때문에 중1이라고 합니다. 이 부모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은 아이가 이 주의력과 좀 집중력이 좀 부족하고 그리고 가끔씩 과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해서 좀 걱정이다라고 하는 말씀인데요. 자, 이 학생은 어떤 기질이기에 그런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주를 좀 보면요. 이 무자년, 임술월, 갑진일, 정묘시로 나옵니다. 일단 제가 볼 때는 엄청난 에너지를 소유하고 있는 아이로 보이는데요. 이 좀 부모님께서는 아이가 또래보다 조금 어리게 보인다라고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건 아마 제가 볼 때는 부모님들이 보시기에 좀 그런 것 같고요. 제가 이 사주만 가지고 추론을 해보면 전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일간을 보면요. 이 초록색 간목입니다. 큰 나무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요. 하늘을 향해서 좀 거침없이 자라는 이 소나무나 잣나무 같은 그런 이제 큰 나무. 자, 그런데 일지를 보면요. 노란색 진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노란색이니까 토오행인데요. 자, 진토는 이 봄의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주가 이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가 되는데요. 갑진이라고 하는 간지는 이 백호살이라고 하는 엄청난 에너지를 상징하는 신살입니다. 이 하얀 호랑이라고 얘기하는 아주 무서운 이런 살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좀 안 좋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꼭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늘 말씀드리지만 좋고 나쁜 것이라고 하는 것이 이 선언적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객관적으로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먼저 정확히 좀 파악하고 어떤 조건과 상황에서 그것이 이제 어떻게 작용할지를 좀 있는 그대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과거에는 이 백호살 그러면 이 호랑이에게 이제 잡혀 먹힌다라고 해서 아주 흉한 이런 살로 알려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가 달라지면 이 해석도 달라져야 하겠죠. 옛날에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고 했는데 과연 어떤 사람들이 잡아먹혔을까요? 아마 가만히 그 집에 안주하는 사람들은 절대 아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에너지가 넘쳐서 넓은 세상을 주유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이 싸돌아 다니다가 호랑이도 만나고 또 이제 산적도 만나고 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오늘날은 그 매우 치열한 이 경쟁 사회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이런 현대 사회에서 이 좀 백호살과 같은 이런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신살은 이 개인의 어떤 경쟁력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또 하나 이 학생의 이제 사주에서 이 월주를 보면요, 임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임술이라고 하는 간지는 한번 다룬 적이 있는 이 괴강살이라고 하는 그런 신살이죠. 이 카리스마와 지도력을 뜻하는 역시 강한 에너지를 상징하는 기호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일주, 갑진, 백호살 그리고 이제 월주, 임술, 괴강살 이 사주팔자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태어난 날과 태어난 달이 모두 강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런 간지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자, 문제는 이 아이가 산만하고 또 이제 다소 과격하게 행동을 한다라고 하는 건데요. 에너지가 많다라고 하는 것은 분명 장점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에너지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그대로 단점이 아마 될 것입니다. 이 다이너마이트가 그렇잖아요. 아무 때나 이렇게 막 팡팡 터지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자, 이와 관련해서 이 학생의 좀 사주를 보면 또 하나 재미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자, 일지와 월지를 보면요. 모두 노란색 토오행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글자가 다르죠. 자, 일지는 진이라고 하는 글자이고요. 월지는 술이라고 하는 글자입니다. 자, 이 진과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모두 다 같은 양의 성질을 띤 토오행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 두 글자는 서로 만나면 싸웁니다. 조금만 자세히 말씀드리면요. 자, 진은 앞서도 얘기했지만 봄의 땅을 이제 뜻하는 것이고요. 이 술이라고 하는 글자는요, 가을의 땅입니다. 자, 봄의 땅과 가을의 땅. 정반대 성격 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죠.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은 만나기만 하면 서로 싸우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학생의 이제 사주팔자는 이렇게 지지가 충의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게 뭘 뜻하나? 자, 이 간지라고 하는 글자들은요, 이 충과 합이라고 하는 관계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주팔자의 구조가 좀 충의 구조인가,
아니면 이제 합의 구조인가라고 하는 자, 이런 이제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는데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주의 당사자가 문제를 마주하는 태도와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주가 이 충의 구조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문제를 좀 투쟁적으로 이렇게 좀 대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사주가 좀 합의 구조로 이루어진 이런 경우에는 좀 문제를 타협적으로 대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학생의 좀 이 사주팔자에서 노란색 이제 토의 오행이 가장 많은 걸 또 우리가 이제 볼 수 있는데요. 이 토오행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인 간목과의 관계에서 이 목극토라고 하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바로 내가 억누르는 이제 재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됩니다. 이 학생이 소유하고 또 통제하려고 하는 기질이 역시 강한 아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건데요.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서려는 목의 기질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강한 에너지의 신사들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문제를 좀 투쟁적으로 이렇게 대하는 충의 구조로 사주가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 내가 억누르고 또 소유하고 통제하려는 이런 재성의 기질이 좀 강하다.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이 학생의 이 사주의 특징들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바로 이런 특징들로 인해서 이 아이는 욕구나 의욕이 좀 지나치게 앞서고 있는 거고요. 이것이 이제 주의력과 집중력이 다소 이 부족한 모습으로 표현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 결정적인 이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자, 사주팔자를 보면요. 금의 기운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사주팔자에 드러난 이 하얀색 금의 오행이 하나도 없습니다. 금의 오행이라고 하는 것은요. 일간인 간목과의 관계에서요. 금극목이라고 해서 나를 억누르는 관성이라고 하는 기호가 됩니다. 관성이라고 하는 기호는요. 나를 극하는 기호이기 때문에 이거는 한편에서는 자기의 욕구를 좀 억누르는 이른바 절제력을 상징하는 기호다 얘기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 학생한테 가장 부족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자기의 욕구를 좀 스스로 이렇게 통제하고 또 자기의 넘치는 에너지를 좀 이렇게 조절하는 이런 능력이 좀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좀 차분하면서도 또 단호한 이런 금의 기운이 보완되어야만 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 학생이 이제 사주팔자의 좀 조화와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는 금의 기운이 좀 보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이제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면요. 가정에서부터 자기 방을 좀 정리정돈하게 하거나 그리고 또 자기가 먹은 식기를 좀 설거지하게 하는 등 이 조금은 좀 엄한 규율을 좀 정해서 생활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좀 보고요. 자기의 하루를 이렇게 좀 성찰하는 그런 좀 일기를 쓰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제 명상이라든지 서예와 같이 좀 차분하고 정적인 활동들을 좀 권하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이 에너지가 넘치는 이 아이가 그 자기 에너지를 잘 통제해서 아주 훌륭한 아이로 성장하기를 기대하면서요. 또 부모님들이 차분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